오늘은 5강 강간당하여 결혼하는 사주 팔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의 유형 중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남자에게 강간당하여 결혼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유자축 3자 조합에 의해서 결혼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자축 3자 조합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좀 되어야 합니다.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모두 있는 곳은 유일하게 자월뿐으로 임수가 개수로 폭발하는 상황은 겨울에서 봄을 향하는 첫걸음이죠. 임수와 개수를 간지로 바꾸면 임자가 되는데 무한 응축된 임수가 자수해서 풀어지는 과정에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발력이 발생합니다. 임자는 영혼의 세계를 담은 임수가 터지는 출발점이기에 세계를 상징하는 육체와 물질은 없고 오로지 영혼만 존재하는 시공간이죠. 흐르는 과정에 영혼을 얻는 자수와 영혼과 육체가 자축합으로 결합하는 축토, 그리고 생명체 어머니 뱃속 그 축토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 인목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이기에 우리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수와 축토를 지나는 과정에 영혼의 세계를 벗어나 육체를 얻어 새끼로 나오려는 영혼들의 암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자수에서 새로운 영혼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축토에서 육체를 얻습니다. 바로 씨종자 유금이죠. 신유는 갑인 생명체가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신유로 윤회하려면 반드시 해자축 영혼의 세계를 거쳐요. 해수에서 그 전생의 업보를 심판받고 자수에서 새로운 영혼을 얻고 축토에서 영혼과 새로운 육체가 결합하고 인목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한 후 유자축 조합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금 시종자는 유금으로 존재할 때에서만 비로소 그 시종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나 자수에 들어가면 유금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래의 시종자 무령이 새로운 영혼으로 바뀌면서 전생을 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치의 무령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가장 쉬운 표현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퍽치기라고 들어보셨죠? 밤에 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무령이 바로 강간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주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경제대원 15세 을축년에 남자에게 강제로 당하고 싫어도 억지 결혼까지 하여 그 두 아들을 두었으나 남편의 끊임없는 폭행과 학대로 신축대원 23세 계유년 임술월 신사일에 과도로 남편을 살해했어요. 경찰에 자수하고 여성단체 등의 그 옹호와 동정이 쏟아지면서 갑술년 징역 3년 판결로 옥살이 하다가 병자년에 자녀 양육 등을 참작하여서 가석방되었죠. 이 사주 구조의 특징은 극히 명확하죠. 남편을 상징하는 일지 유금과 동일한 오행이 신금으로 연관해 있으니 한 번 결혼으로 끝날 사주는 아니죠. 또 일지를 기준으로 유해해로 쌍복은 구조입니다. 궁인론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결혼이 불미한 팔자임은 분명합니다. 배우자를 상징하는 갑이나 을로 살피면 해해 지장간에 갑이 있고 묘에 을까지 있어 혼잡하기에 애정 관계가 복잡한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궁의로 살피면 일지의 남편을 상징하는 묘목이나 해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금이 있어서 남편들은 밖에서 배회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를 궁의편의라고 부르며 전형적인 결혼 인연이 좋지 않은 구조죠. 이런 특징 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는 살기가 강합니다. 연간의 신금과 일제 유금이 해월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목기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때 일간의 입장이 아니라 신금과 유금에 잘려서 성장이 어려운 남자나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로 묘목은 유금과 충당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묘목은 유금의 그 살기로부터 살아나려고 몸부림쳐요. 이럴 때 보통 판단하기를 묘목이 유금에 상하여 남편이 무력하겠네, 혹은 그 성정이 순하고 착하겠구나 라고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살기를 견디고자 그 남편의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즉 남편은 이 여인을 보면 이상하게 그 견디기 어려운 살기를 느끼면서 살려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만난 이유죠. 남편이 폭력적이기에 나쁜 사람이라는 표면적인 그 이유 뒤에는 살기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의 사주 구조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의 흐름을 볼까요? 어린 시절 경자대운에 일지와 유자파하고 시지 묘목과 자묘형 하네요. 자묘형을 하고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다가 을축년에 이르면 경금과 을목이 을경합하면서 남자와 접촉이 일어나죠. 이런 구조에서 을목이 무력해지거나 멀어진다고 판단하지만 경금과 신금이 을목을 접촉한다고 생각해야 이 여인이 이 해의 남자를 만난 이유를 읽어냅니다. 문제는 경금 대운이 오면서 강한 살기를 가졌는데 경신으로 살기가 더 강해지면서 을축년에 들어온 을목 남자 입장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느끼나 생각해 보세요. 그 해에 이 여인을 만난 남자는 이상하게 여인으로부터 강한 살기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 살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이상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당장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사주팔자 일제 유금이 있고 경자대운의 자수와 을축년의 축토가 만나서 유자축 조합을 이루는 해에 남자에게 강간당하여 결혼했으니 이런 물상이 바로 황당하게 퍽치기 당하는 물상입니다. 유사한 예문을 하나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해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미용사를 하다가 병술년에 이혼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이 여인의 특이한 점은 유부남에게 그 강간당하다시피 인연을 맺어 자식도 낳았는데 남자가 무능하고 폭력적이라 병술년에 가출 그 부녀 보호소에서 있다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하였던 그 배우자 보기 나쁜 이유들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남편을 상징하는 일지 진토와 동일한 토들이 천간과 지지에 5개가 있어요. 이런 구조들은 남편이 바람둥이라는 암시가 강합니다. 2. 일지 진토가 진술충하고 축진파하니 남편 자리가 극히 불안정하죠. 3. 배우자를 상징하는 갑이나 을이 오로지 일지 진토 속에 지장간에만 있는데 충용당하니 남편이 정상적일 수가 없죠. 바로 일지에 있으니 상기 여인처럼 남편이 밖으로 배회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극히 불안정한 모습은 분명합니다. 4. 이 사주도 살기가 강합니다. 자월에 연주 경술에서 갑을 남자가 오면 공격을 해요. 이때 남자 입장에서 이 여인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세요. 좌월의 경술과 개축, 그리고 충형으로 성장하기 힘들죠. 따라서 남자는 이상하게 이 여인으로부터 구타 충동을 느낍니다. 동일한 이유로 살기로부터 살아나려는 몸부림이죠. 살기를 견디고자 남편의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이상하게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두 사주 구조 모두 남편을 상징하는 오행이 무능하기에 남편이 없거나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성격은 정반대로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죠. 그 이유는 여인들의 사주 구조에 살기를 가졌고 탈출하려는 욕망으로 이상하게 구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구타 유발자 속성이죠. 운의 흐름을 볼까요? 을류대운에 결혼했는데 구조가 상기 여인과 비슷합니다. 즉 강한 금기들이 무력한 목기를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남자들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강간당하다시피 결혼했다는 점이죠. 즉 절대로 금기들이 무력한 목기를 공격하기에 순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폭력적인 남자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사주 구조에는 자수와 축토가 있다가 을류대운의 유자축 조합을 이뤄요. 바로 황당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운이죠. 다음 시간에는 후처럼 결혼하는 여인들의 사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